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박성우입니다. 이번 시간엔 시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컨텐츠를 준비할까 좀 많이 고민해 봤었는데, 사실 정원을 만드는 것도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식물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시장에 다녀온 이야기,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어떤 식물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혹은 내가 알 수 없었던 유통과정, 화해나 분화들, 그러니까 화이류의 재료들, 분화나 절화나 어떤 식으로 구매하고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떤 식으로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분화의 경우는 절화도 마찬가지지만, 분화의 경우는 크기가 같더라도, 형태가 같더라도 금액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고, 형태가 같은데도 금액적으로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크기가 한 뼘씩의 차이에 따라서 5배, 6배 혹은 10배까지 차이 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금액이 나오지? 왜 이렇게 비싸지? 아니면 혹은 얘는 왜 이렇게 비싼데 얘는 왜 이렇게 싸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눈탱이를 맞으신 것도 있을 텐데, 물론 이제 눈탱이를 맞지 않는 방법, 업계 비밀 같은 건 있긴 하지만, 요거는 좀 구독자가 많이 쌓였을 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을 때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눈탱이 맞지 않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어떤 곳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지, 제 입장에서 어디 가서 식물을 구입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원을 조성할 재료들을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얼굴이 좀 많이 탔어요. 얼굴이 많이 탄 이유가 정원을 만들어서도 있지만 꽃시장을 좀 자주 다녀와서 그런데, 보통 꽃시장은 비닐하우스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들이 비닐하우스만 있고 휴식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없다 보니까 햇빛을 피하거나 잠시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햇빛을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모자를 쓰시거나 양산을 드시거나 물을 챙겨 가셔야 되는데, 양재 공판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양재꽃시장 같은 경우는 휴게 공간도 있고 햇빛을 피할 공간도 있어요. 하지만 도매를 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업으로 정원 재료들을 구입하려고 간 사람들은 보통 양재에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시장들, 농가들, 그리고 화훼집화장들을 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휴식 공간도 거의 없고 그대로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많이 타고,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가려고 한두 시간은 걸어가야 되는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를 타고 가시지 않는 경우라면 꼭 물 챙겨 가셔야 되고, 양산이나 het빛을 피할 수 있는 도구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37도의 무더위에 꽃시장에 다녀온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꽃시장은 과천 화훼집화장입니다. 과천 화훼집화장은 흔히들 아는 양재 화훼공판장 근처에 위치한 화훼단지로서 각지에서 올라온 농가의 식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물론 식물뿐만 아니라 원예 토양이나 화분 등 원예자재, 청경물, 오브제처럼 다양한 원예 도구와 자재를 판매합니다. 제가
과천 화훼집화장에 자주 오는 이유는 물론 실내와 실외 식물 등 다양한 기후와 종류의 식물을 구입할 수 있고 특별한 식물을 만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주된 거래처가 과천 화훼집화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화훼 재료의 유통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각 지역의 농가와 농원에서 재배한 식물을 직접 사입하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한 뒤 도매 혹은 소매의 형태로 판매되는 형식입니다. 그중 과천 화훼집화장은 쉽게 말해 셀렉트샵이라고 이해하시면 간편하겠습니다. 각 가게마다 취급하는 종류의 식물의 차이가 있고 특성이 있는데 과천 화훼단지 초입에 위치한 가동이나 나동처럼 앞부분에 위치한 단지는 주로 실내 식물과 실내에 적합한 열대식물 위주로 판매되고 있고 밑땡이나 대땡처럼 묘목과 화목류를 전용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드노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는 공간을 나누고 구획하고 디자인하는 실력도 필수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다양한 식물을 알고 식물의 생장 환경을 이해해 생태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드너에겐 불가결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꽃을 키우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시장에 와 식물들을 눈으로 보고 계절을 익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 식물의 가격과 크기, 형태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같은 식물이어도 식물의 성장에 의한 크기에 따라 수영 형태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생기고 심는 시기와 농가에 키우는 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임라이트는 영국 수국이라고 하는데 보통 2년 전만 하더라도 공급량이 굉장히 적어 가격이 좀 높게 책정되었었는데 우리나라 농가에서 이식률을 높였기 때문에 많은 양의 공급이 생겨 가격이 조금 내려간 추세입니다. 이런 것처럼 수요와 공급량에 따라서 식물의 가격이 정해지고 판매되는 수요의 양에 따라서 농가의 기술이 보편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농가는 많은 종류의 식물을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유행에 민감해 그 해나 그 전해에 유행하고 수요량이 많았던 식물을 키우게 됩니다. 올해는 한동안 파파야의 수요와 공급이 생겨 시장에서 파파야를 많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단지에서 파파야를 볼 수 있을진 상상도 못했습니다. 많이들 꽃을 어떻게 저렴하게 구입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반 소비자와 정원회사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구매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가에서 코스모스 포트가 9구짜리 50판을 들여왔다면 되도록 50판을 모두 판매하는 것이 농원엔 이득이 됩니다. 이유는 식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와 가격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묘목이나 화목류의 경우 키우면서 가격을 높일 수 있지만 일반 초화류의 경우는 심어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품성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로스율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농원에서도 로스율을 줄이기 위해 들여온 식물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이 이득이겠죠. 특히 화훼단지처럼 큰 규모의 식물이 거래되는 곳에선 식물을 낱개로 한 포트씩 구매한다면 로스율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렴하게 식물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매 단지나 단지의 형태가 소매에 맞춰져 있는 양재 화훼 곰판장 옆 화훼단지에서 구매한 것이 비교적 식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매로 구매하는 형태는 초화류의 경우에는 다양한 식물을 비교적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럿이서 화훼단지에 오셔서 판 형태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누면 되니까요. 마치 코스트코 같네요. 마침 화훼단지 앞에는
코스트코가 있어 저희는 거래처에 올 때마다 코스트코에 들려 정원 용품이나 맛있는 피자와 콜라 한 잔을 먹고 갑니다. 물론 거래처 형태로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많이 구매한다고 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래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요즘은 거짓말을 하거나 과도하게 식물의 가격에 몇 배를 올려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식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정가가 없습니다. 대부분 시가에 의해 가격이 정해져 판매되니 최대한 많은 발품을 파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거래처를 정해 거래처에서 주로 구매하는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사장님의 셀렉션 능력에 따라서 거래처를 정합니다. 앞서 말했듯 단지 내의 농원은 셀렉트샵이라고 했었는데요. 농원의 사장님이 각지를 돌아다니시면서 각지에 있는 농가에서 구입한 식물들을 골라 판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농가의 식물 수급력과 식물의 다양성에 따라서 농원의 능력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팁을 정리하자면 유통과정과 소매와 도매의 판매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수요와 공급을 이해해 그해 유행하는 식물을 구매하고 특별한 식물을 원한다면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를 할 땐 한 포트씩 소량 구매하는 것보다 한 판씩 구매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또 시장은 넓고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편안한 복장과 편안한 신발을 신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엔 상가가 없으니 물과 섭취할 수 있는 사탕이나 초콜릿을 들고 다니는 것도 좋겠죠. 시장은 아침부터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운영되니까요. 미리 오시거나 조금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꽃시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봤어요. 한더위에 꽃을 찾아 떠나는 여행 같은 이야기였는데, 사실 이 영상으로 볼 땐 예쁘지만 실제로 37도가 넘는 더위에 꽃을 구매하려고 2-3시간씩 걸어 다니고 최소 3시간, 4시간씩 걸어 다닌다면 사실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꽃시장의 매력은 내가 한 걸음만 더 가면,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더 좋은 식물을 만날 수 있고 더 좋은 꽃을 구매할 수 있겠다, 합당한 가격에 좋은 식물들을 구매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한 끗만 더 하는 이 차이 때문에 더 한 발자국이라도 더 걷고 더 보고 더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외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 카탈로그가 매월 매주 나와서 그걸 보고 구매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데이터가 업로드 되거나 이루어지지는 않고 매번 농가를 찾아가거나 거래처에 찾아가서 식물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방법이 사실상은 최선입니다. 물론 이제 거래처 같은 경우는 전화해서 뭐 있어요? 이번에 좋은 거 들어왔어요? 라고 여쭤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가서 보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기 때문에 꼭 한 번쯤 들려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가드너들에겐, 그러니까 정원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사실 시장에 가서 영감을 얻는 것도 전 반 이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었던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이었지만 내가 실제로 많은 식물들을 접해보고 경험해보고 그 형태들, 디자인들을 눈안에 넣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 최대한 많이 다녀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면허를 갖고 계신 나이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면허를 갖고 계시다면 꼭 차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대한 다양한 농가, 다양한 시장에 다녀보시면서 식물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원이라는 건 사실 식물을 심는 건 사실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식물이 어떻게 생활하고 언제 꽃이 피고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다양한 식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식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식물들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 가드너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정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다녀보는 것, 눈으로 식물 재료들을 확인하는 것, 식물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꽃이 피는지, 어떤 형태까지 자라고 어떤 크기까지 자라는지 파악하는 일은 사실 시장에 많이 다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드너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정원을 조성하는 게 취미로 삼고 싶으시다면 꽃시장을 최대한 다양하게 다녀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내가 간편한 곳, 가기 편한 곳도 좋지만 그래도 여행 간다 생각하시고 주말 동안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하시고 주변에 있는 화훼 농가, 농원이 있는지 아니면 화훼 집화장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신 다음에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식물을 어디서 구매하는지, 어떻게 구매하는지, 유통 과정이 어떤지, 보통 저는 어떻게 구매하게 되는지를 좀 보여드렸어요. 근데 보통은 그냥 저희가 구매하는 것에 좀 단편적인 부분들이고 다른 유통 과정도 또 존재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좋아요와 구독이 좀 많이 쌓이게 되면 시장에서 눈탱이 맞지 않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식물 심는 게 좀 힘드실 텐데 조금 더 힘내시고, 힘들더라도 식물에 물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꼭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혹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